이번 시간은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손님은요, 최근에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강원도 화천에서 오셨는데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학 졸업까지 지역에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화천 군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최문순 화천 군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화천 군수 최문순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 YTN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두 다 건강하시고 2025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화천군이 요즘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지로 정말 핫하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군수님의 교육 철학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화천이라는 지역 단위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공부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부모가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잘 관리돼서 잘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까지 나옵니다. 우리 화천같이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그러한 여건이 안 됩니다.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도시 지역의 아이들보다 20년, 30년 후에는 훨씬 좋은 대학에 못 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후에 상당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공부 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성세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화천같이 농촌 지역 아이들이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그 크기가 도시 아이들보다는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화천같이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도시 지역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성세대가 할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우리 군정의 제일 목표로 두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경청해서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님의 이 교육 철학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지가 말씀에서 느껴지는데요. 군수님이 화천 출신이신가요? 네, 화천서 태어나서 화천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화천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때는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60년도 후반에 이제 중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때가 중학교 다닐 적엔 집에서 다 8km 정도 떨어진 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학교 갈 적에는 버스 타고 갔는데 올 적에는 8km를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6월달 중간고사 때 제가 시험을 보고 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오셔갖고 제 시험지를 뺏는 겁니다. 왜요? 월락금을 못 냈다는 이유죠. 그래서 가슴에 너무 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무릎 꿇고 선생님한테 빌었습니다. 선생님, 월락금은 부모님이 내시는 겁니다. 저는 낼 능력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월락금은 부모님이 낼 거기 때문에 시험만 제발 보게 해달라고. 네.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조그마니까 저를 밀쳐서 교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시험을 못 보고 교실에 쫓겨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8km를 걸어가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분했어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지금 들어도 저도 분한데요. 너무 억울했어요. 네. 막 울면서 생각이 돈 없어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그런 생각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지방 공무원 시험에 들어와서 세춤하면서 나의 위치가 점점
진급돼서 계장도 됐고 과장도 됐고 봉수도 됐고 이렇게 할 때에 네, 아, 네. 내가 이제부터 내가 이거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13년도에 사표를 내고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출발해서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로 당선돼서부터 이제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2014년도 당선되자마자 우리 화천군청 내에 네. 아이들 교육만 책임지는 교육복지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 힘듦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교육발전 10개년 계획 2천억이 투자되는 예. 그런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한 1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마음 먹었던 어찌 보면 돈 걱정 없이 평등하게 모든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를 그때부터 마음에 두고 이렇게 화천에서 직접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신 화천 군수님이신데 너무 제가 순간 감동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사업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130여 개가 넘는 교육 정책 하고 계시잖아요.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예. 몇 가지만 소개드린다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네. 산후조리원서부터 만들어서 그 아이들도 케어시키고 산모들도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다음 맞벌이 부부가 항상 근심인 아이들 돌봄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서로 네 건이 다 그래 다툼이 있지만은 우리 화천군에서는 저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청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군 저소득 저학년 아이들은 전체 케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케어도 다시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선생님 한 분, 한국인 선생님 한 분 투단임제를 해갖고 아이들이 생활용어를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영국 옥스포드의 어학연수 네. 그리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세계의 나라를 가면서 자기 꿈과 뜻을 좀 키워봐라 그래갖고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군내 출신 우리 화천군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요 국립대학이요 구분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납입되는 등록금 100%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화천에는 대학이 없어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대도시에 있는 대학 다닐 적에는 네. 먹고 자야 하는 방값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방값도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또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해외 유학 갈 적에는 유학비도 전액 다 지원합니다. 혹시 학원비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화천은 교육 환경이 열악해요. 학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숙형 진행하시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 학습관이라 해서 거기에 학생들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전수 픽업해서 학습관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밤에 또 공부를 가르치고 또 아침 네. 배겨서 학교 보냄으로써 거기에 출신 학생들이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다 들어옵니다. 사립대학 군 국립대학. 내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네요.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군수님 화천에 돈이 많습니까? 돈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화천은 적경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군이에요. 네. 예산도 상당히 작습니다. 자립도가 8% 정도뿐이 안 돼요. 네. 그렇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만약에 5천억 예산이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500억이 들어간다. 예. 그럼 500억 띄워놓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선적으로 교육비부터 그렇죠. 떼놓는군요. 그렇죠. 교육 띄워놓고 예산부터. 5천억 속에서 500억을 띄워놓고 4,500 갖고 이제 모든 걸 다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네.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네. 예산이 부족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뭐 다리를 논다든지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예, 예. 큰 길을 넓힌다는 이런 거는 다소 좀 불편해도 우리가 좀 감수하자. 예. 대신 우리 아이들이 잘 크면 그보다 또 훨씬 좋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또 호소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노력해주고 함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을 군의 예산을 교육비에 들어가는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떼놓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알뜰살뜰하게 군살림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우리 화천은 접경 지역이에요. 예. 그 농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개가 이제 농사꾼의 자식들이에요. 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쌀을 재배하는 논농사 기준할 적에 한 평의 논농사를 하게 되면은 얻는 소득이 3,000원이 안 돼요. 그런가요? 예. 그럼 만평 농사를 져야 3천만 원 소득을 본다고 계산이 나오는데 만 평의 농토를 가진 분이 없습니다. 대개가 2,000평, 3,000평.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1년 소득이 3천만 원 안 돼요.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1천만 원, 2천만 받아갖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 보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에휴 돈도 없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뭐하나. 내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자포자기에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나 지금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화천군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해서 나만 할 수 있으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네. 아이들이 화천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쁨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 화천군의 지금 이 교육 비전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정책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화천군 내에서의 어떤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 화천으로 이사를 가는 학부모님과 학생들도 많다면서요. 제가 군수되기 전에 통계를 보면은 예. 이제 초등학교 100명 입학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12년 나와서 중학교 3학년에서 9년 동안에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50%가 안 됐어요. 아유,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네요. 절반 이상은 다 타지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로 다 나는 거지. 그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의 경제력이 있어갖고 할 수 있는 거 사실상 돈이 없는 집의 아이들만 화천에 남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교육 정책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중학생 졸업생 수보다도 네.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많아져요. 입학생보다 또 이제 졸업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화천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 아이들도 바꾸던 낙지도 않지만 네. 예지에서 화천으로 들어온다는 수가 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를 직접 확인을 하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도 할 일이 많죠. 기본보다는 네.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또 자신감 있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네. 화천에는 적경 지역에 군인들도 많고 농촌 지역인데 그럼 아이들을 투자해서 후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고향으로 끌어들일 거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배워갖고 농사를 들고 화천 들어올 것도 아니고 또 왜 군인 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예. 우리 화천군의 교육 슬로건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 라고 슬로건을 막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입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커서 미국에 살던 일본에 살던 서울에 살던 부산에 살던 자기가 어떤 직접의 직업을 갖고 생활하던 간에 예. 나는 우리 국민들의 도움으로 공부한 화천 사람이라는 자긍심만 갖는다면은 그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한다면은 그것이 큰 힘이 돼서 네. 미래의 화천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육 정책을 하고 계시는 건데 8372번님이 군수님 말씀드리시고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뭐 방종화 선생님보다는 그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우리나라 현재의 문제이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군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군수님 많이 찾아뵐 것 같아요. 우리 교육 정책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고 싱가포르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인도에서도 많이 옵니다만은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상 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어느 정책이나 시책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해서 하는 방법을 내가 강구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배워서 하려니까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많이 좀 같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535번님이 와우 화천 군수님 대박 멋지세요.
내일 당장 후보자 등록하시죠. 저는 2014년도 민선 6기 군수가 되고요. 네. 2022년도 이제 민선 8기 지자체장 3선뿐이 못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이면 6월 30일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화천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이 화천군의 이 교육 정책을 그 다음 군수님께서 이어가셔야 되겠네요. 당연히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또 어느 지자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네. 우리 국민들에게 그럽니다. 교육 정책은 1, 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맞죠. 20년, 30년 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만큼은 그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네, 좀 부탁을 맞습니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화천에서 멀리해서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위해서 와주셨는데 지금 너무나 바쁘시거든요. 이 교육 정책 하나하나 추진하시려면 너무 바쁘실 텐데 오늘 오셔서 교육 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우리 군수님만의 어떤 교육 철학, 교육 비전 관련해서 내가 이 말은 꼭 남기고 싶다 하는 것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를 보려면 20년이나 30년 후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교육정책이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눈부시게 딱 이렇게 발전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화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성의를 보도해 주신 우리 화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화천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 화천의 발전의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화천의 학생들의 자긍심이 높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소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온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화천 군수였습니다. 군수님 오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크릴 모든